그러면은 자 어제 그 이제 화요일날 못했던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영역. 자, 영역을 이제 반복적분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죠? 네, 이중적분을 계산을 할 때 직사각형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반복적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라 만약에 영역 D가 이제 함수 관계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함수 관계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보면은 그 이제 제2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영역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이 정리에 써져 있는 그 영역을 지금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x, y 점들이 뭐를 만족하냐고 보니까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범위인데 이 y의 범위가 지금 이제 g1x부터 g2x 사이. 즉 이거는 뭐냐면 이 y라고 하는 애가 x에 관한 지금 관계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이제 x, y 점들을 이제 만약에 그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어떤 함수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분이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쓰면 되냐면, 쓸 때는 똑같이 이제 이중적분을 써주는데 요 범위,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이제 넣어야 되는 범위를 요 a부터 b까지라고 하고, 요 지금 y가 지금 x에 관한 관계로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을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g1x부터 g2x까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어떤 fxy를. 그래서 dy 쓸 때는 dy dx.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지금 x에 관한 관계를 먼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식, 이만큼씩이 이제 모을 거니까 이제 x에 관한 식일 거니까 이 x에 관한 식을 다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이중적분값, 그러니까 그 반복, 이제 그 어떤 영역에 이 d1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중적분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좀 이제 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식을 요렇게 쓰면은 이제 이중적분 형태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어쨌든 요 영역은 지금 이제 x, y이기 때문에 그 정의역이 지금 이제 평면상에, 좌표 평면상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y축, x축. 자, 이렇게 있을 거고,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y의 범위가 g1x부터 g2x라고 했으니까 뭐 g1x가 요 아래쪽에 있을 거고 g2x를 요 위쪽에 있다라고 많이 가정을 해준다면, 요 g2x, g1x,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이 만약에 그려지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내가 요 a, b 사이에 임의의 x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을 만약에 뭐 x0라고 한다면, 이 x0 딱 집어넣으면 y값이 g1x0부터 g2x0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모든 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a부터 b까지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점에 해당하는 y값의 점들은 요 g1x부터 g2x 사이에 있는 값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든 점들이 지금 이 영역 D1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a부터 b까지 하니까 이 영역 전체가 지금 요 영역 전체가 요 D1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지금 식 자체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적분은 어쨌든 넓이 개념이잖아요. 넓이 개념이니까 여기에 왜 요렇게 서술이 되냐면은, 내가 이거를 y를 g1x부터 g2x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 값,
뭐 x0로 가는 특정 값이 있을 때 g2부터 g1까지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요 선에 관한 적분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선들을 A부터 B까지 모두 다 적분해 주는 거니까 이 영역 넓이 전체가 적분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P적분 함수를 만약에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G1x부터 G2x까지 1 곱하기 dy dx.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 G1부터 G2까지의 선의 적분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선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 선의 길이를 지금 A부터 B까지 확장하는 거니까 이 전체 영역의 넓이가 나오니까 얘가 그냥 이 영역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 영역 D의 넓이. 이게 만약 D라면은 얘가 이제 D의 넓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분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 이제 이미의 그냥 이렇게 P적분 함수 x, y일 때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어쨌든 이 넓이에 관한 이 지금 fx, y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넓이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넓이, D의 넓이를 지금 요렇게 이중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이변삼수의 이제 중적분은 만약에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은 얘를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D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잘 이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를 봐보면 자 그림과 같이 주어진 영역 아래에서 자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표현해 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요 y는 x 제곱이죠. y는 x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y는 x가. y는 x.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지금 이제 함수식이 써져 있고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을 지금 이중적분으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요거로 적용시켜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내가 어쨌든 그 이제 적분해야 되는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만나는 점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만나는 교점이에요. 자, 그래서 x제곱이 지금 x니까 자, 요거를 풀어주면은 x-1이 0이니까 0 또는 1, 0 또는 1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고 자, 그때 y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요 점이 만약에 x0라고 했을 때 자, 요 점에 해당하는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냥 요 x라고 하는 값에서 x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x제곱부터 x까지 길이니까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인테그랄 요 x제곱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dy dx 자 요렇게 써주면 이 영역의 넓이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걸 1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 뒤에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얘기가 거의 생략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DA. 자,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서, 자, 여기가 지금 R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영역이 지금 여기가 R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 여기가 지금 R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얘는 지금 안쪽에 P적분 함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1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표현해달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요게 답이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그 2번 문제를 자, 또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앞에서 배웠던 계산 방법하고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그 두 번째 문제 보면 x까지. 자, x까지 지금 xy 플러스 x제곱 y제곱 여기 dy dx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요거 계산하기 전에 한 번만 요거 영역을 한번 그려보면
이 영역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영역을 다시 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XY 평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Y의 범위가 0부터 X까지니까 이게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 하나랑 Y는 0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X랑 Y는 0이니까 이 두 개 그래프가 Y는 X, Y는 0. 요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범위가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니까 이게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돼서 요 삼각형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나타내는 지금 표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거 적분을 할 때는 어쨌든 뭐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고 실제 계산할 때는 이제 그냥 반복 적분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y를 먼저 적분해주는 거니까 x는 그냥 상수니까 얘 피적분함수를 자 이제 요 피적분함수를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은 2분의 1 xy 제곱 플러스 3분의 1 y 세제곱 요렇게 될 거고 자 이게 지금 y에 대해서 적분해준 거죠, 그죠? 그럼 y에 대해서 적분해줬으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0부터 x를 y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y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똑같이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2분의 1에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x 세제곱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은 6분의 5 x 세제곱이 되는 거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뭐예요? 얘를 계산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0부터 1까지 자 6분의 5 x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된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6분의 5 곱하기 그래서 4분의 1. 자 요게 답이 된다. 그래서 자 24분의 5. 자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이 영역에서의 이중적분 값이 얘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 2번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요 R? 이거는 그냥 기호야. 그러니까 이 이중적분 기호 밑에 이 지금 알파벳 기호가 써져 있을 텐데 이 알파벳 기호는 무조건 이 영역을 나타내는 그냥 그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D라면 이 영역의 이름은 그냥 D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런 그냥 표현이다.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문제 2번은 그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알겠죠? 그 y의 범위만 보면 x의 범위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적혀져 있어요. 그 x의 범위가. 네.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1번은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영역 아래서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가 이제 x 세제곱, 여기가 이제 2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영역. 자, 그러면은 이 영역을 지금, 자, 이중적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제 RDA.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영역의 이름은 그냥 R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표현해 달라는 얘기니까,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이 교차점이 되는 이 교점에서의 값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럼 x세제곱이 지금 2루트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x가 뭐일 수밖에 없다? 루트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세제곱이 지금 2루트2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구나.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0일 거고.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0부터 루트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0부터 루트 2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루트 2에서 x 세제곱을 빼준 거,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 그럼 어떻게 그걸 적분식으로 써주냐면은, 자, 요렇게 써준다. 이제 요 2루트 2 x 세제곱, 자,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 그 다음에 dA,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영역 아래 넓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피족분 함수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D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에어리아 그 이제 면적이잖아요, 그죠? 면적을 나타내는 기호 표현이라서 그냥 얘를 그냥 dy dx라고 써주는 거랑
DA랑은 그냥 이제 기호 표현이에요. 기호 표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dy dx가 이 DA라고 표현을 한다. 뭐 그런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제 면적을 나타내는 이제 기호 표현이니까, 그냥 기호이니까, 면적 기호니까 뭐 크게 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 dy dx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중적분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영역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 영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y의 범위만 딱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해석을 할 때 이제 경험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뭐다라고 바로 이제 캐치를 하는 거는 좀 경험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부등호 관계에 있으니까 이 등식일 때 함수를 빨리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y의 범위가 0부터 지금 루트 1-x제곱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테두리, 즉 y는 0이라고 하는 애랑 y는 루트 1-x제곱이라고 하는 애의 그래프가 뭐지를 빨리 파악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제곱을 해보면 이게 y제곱은 1-x제곱이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지금 1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원이라는 얘기야, 원. 근데 원의 지금 뭐다? 위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즉 이거를 그려봤을 때 분명히 이제 원 형태인데,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이런 원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위쪽을 얘기한다. 함수 관계니까 요만큼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y는 루트 1-x제곱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요 맨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y는 0이니까 얘는 뭐예요? y는 0의 그래프는 얘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y는 0이니까 두 개 함수였구나. 얘랑 얘가. 그죠? 그럼 그림으로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뭘 찾아줘야 되냐면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교점은 뭐다?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1하고 1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분식 기호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적분을 하더라. 어디서부터? 0부터 루트 1-x제곱까지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적분 함수는 이제 x 플러스 2 dy dx.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x 플러스 2의 지금 루트의 1-x제곱의 dx 요건데,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이게 범위가 지금 -1부터 1까지라면 뭘 써줘야 돼요? 이게 아래 끝하고 위 끝이 이제 0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 절대값이 같다면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이게 우함수냐 기함수냐 그런 걸 막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근데 보면은 얘를 풀었을 때 x 루트 1-x제곱하고 플러스 2 루트 1-x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x의 루트의 1-x제곱이 돼요. 그 얘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기함수가 된다는 거야. 기함수.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기함수는 어떻게 돼요? 범위가 만약에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우함수는 얘는 우함수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럼 얘는 일단은 인테그랄 이제 -1부터 1까지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이제 여기를 0으로 바꿔주고 이 4배 해줘도 되겠네. 루트 1-x제곱에 dx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치환을 한다거나, 그죠? 사인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그 기호 풀어가지고 계산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우함수, 기함수를 좀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치환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x가 어쨌든
자, 뭐 코사인, 사인 세타로 바꾸자. 사인 뭐 세타라고 이제 둔다면은 얘가 이제 dx는 이제 코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인테그랄 4 인테그랄. 자, 바꿔주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0부터 자 2분의 파이까지. 자, 얘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절대값 세타에 코사인 세타 d 세타인데 어차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게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제곱이 된다. 그래서 d 세타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월리스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월리스 공식에 의하면 얘는 얼마이다? 2분의 1에 2분의 파이다. 거기에 4배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풀 때 그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쭉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연습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 개념이니까 이 기함수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계산할 필요 없게 된다. 없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됐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활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활용도는 반드시 조금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중적분 활용이 적분 순서 변경이나 뒤쪽에 이제 나오는 두 번째가 대칭성. 자, 세 번째가 이제 무게중심. 요 관련된 게 세 가지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적분 순서 변경 문제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많은 학교들에서 적분 순서 변경 문제는 그냥 내는 편이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긴 그냥 반복 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된 문제들 전부 다 계산 적분 순서 변경하는 문제야. 여태까지 그냥 단순히 그냥 반복 적분을 계산하시오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 순서 변경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활용하는 방법,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 이 세 가지는 그냥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중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 적분 순서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됨.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계산보다는.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됨.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적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거를 그럼 계산이 안 되니까 혹시 계산 방법이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나올 수 있을까? 뭐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이제 뭐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문제가. 문제가 그냥 이걸 계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딱 봤을 때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때? x 세제곱에 지금 사인 y 세제곱이죠. 이 y 세제곱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적분이 안 돼. 그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얘가 만약에 적분이 되고 싶다면 뭐 y제곱 정도는 있어야 되죠. 무조건. 그죠? y제곱이 아니라 그죠? y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족한 거야. 요것만으로는 적분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순서를 변경해서 이제 이 함수가 매끄럽게 좀 적분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자, 지금 일단 적분순서 변경을 좀 배워볼게요. 자, 그 필수 예제 문제를 봐보면 순서를 그냥 변경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그럼 x제곱부터 x까지 요 dy dx죠. 그럼 순서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이거의 기하적, 그러니까 그림의 그 그림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변경하기가 물론 이제 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거 나왔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분순서 변경하는지는 알려줄 텐데 지금은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일단은 좀 적분순서 변경하는 거를 익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요 지금 나와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요? y의 범위가 꼭 이렇게 써줘야 돼요. x제곱 x 사이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면 x가 함수 관계로 있는, 그러니까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y는 이제 숫자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0부터 1까지고요. y의 범위는 x제곱부터 x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영역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영역이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원래 x가 이제 숫자의 범위였잖아. 마지막 0부터 1까지의 범위. 그죠? 그럼 이거를 y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y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y로 바꾸면은 여기가 지금 y는 0이고, 그 다음 이 점이 만나는 y점은 뭐예요? 요 점의 y점은 이것도 1이야. 그죠? 어차피 1,1에서 만나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까는 요거였잖아.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를 쓸 때 지금 이제 독립변수가 y니까 얘네들을 지금 y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y는 x랑 얘가 y는 지금 x제곱이니까 이거를 지금 독립변수를 y로 둬야 되니까 이거에 지금 표현을 x는 y랑 그 다음에 얘는 x는 이제 루트 y, 그러니까 풀마 루트 y인데 이게 지금 플러스 루트 y잖아요. 그죠? 이렇게 y에 관한 변수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주는 거냐? 지금 x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부터 루트 y까지. 그러면 y부터 루트 y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주는 게 적분순서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y부터 루트 y까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자, 0부터 1까지. 자, 이제 y부터 루트 y까지. 자, dy, dx. 요렇게 써주는 게 적분순서 변경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적분의 값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범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럼 순서 변경이 이제 요런 의미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문제 1번. 자,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이 만약에 되면은 2번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일단은 하기 전에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네, 한번 풀어보고 답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시간 충분히 줄 거예요. 여기 적분순서 변경이 중요해서 굉장히 중요해. 여기 한 문제씩은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와요. 만약에 이중적분 문제 이렇게 반복적분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0% 요거야. 순서 변경해서 푸는 거.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일단 문제로 좀 느껴보세요. 이게 지금 x로 그냥 적분했을 때 적분 되나?